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러시아의 세계적 위상에 대한 개인적 감정, 푸틴이 진정 원하는 것은 5년 연속 1위 일본 업체에서 미국산 급증할 것 같은 납득 이유, 현대차 미국의 30조 원 투자, 트럼프 위대한 회사, 미국서 만들면 관세 없어, 한동훈 탄핵소추 9전 전패,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행 복귀,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 정말 30조, 현실화 시 정의선 체제 단숨에 구축, 트럼프와 머스크 연방직원 수천 명 해고로 간첩활동 우려 커져, 방위성의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6회공 등의 부대를 이론적으로 지휘, 트럼프 드디어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을 발표, 좋은 정책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중국 이민자 급증에 일본 전역 퍼지는 차이나타운, 국민연금 고려엔 분쟁 누구 손 들어주나 외국계기관 표심도 변수 등으로 편집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 위상에 대한 개인적 감정, 푸틴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내부 국정 혼란 때문에 외국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뉴스들을 내는 그런 기사들은 볼 수가 좀 없는데, 일본 측에서는 남의 나라 거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보니까 이바나 코타소바라고 3월 24일 날 CNN 일본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푸틴과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인물이 한 명 백악관에 있다. 전에 명언한 대로 트럼프 씨는 최대이면서 최강의 나라라면 원하는 것 전부를 손에 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그린란드든 파나마 운하든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일 것이다. 트럼프에 관한 한 우크라이나는 금으로 사들인 속국이니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미국은 우선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를 성립시켜 그 후에 우크라이나의 화제를 되돌릴 생각인 것이다. 전출의 갈레오티 씨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 시 모두가 젊은 KGB 직원이었을 당시 이들은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러시아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었다. 나라를 잃은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것은 극도로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솔다 토포 씨가 증언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들은 서방이 러시아를 완전히 파괴 정복하려고 수세기 동안 획책해왔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믿고 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모든 중요한 자리에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반드시 유럽에서의 영토 정복은 아닐 수도 있다.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러시아야말로 세계의 운영에 자기네들은 관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승전결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결승승기식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푸틴 씨가 말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는 루시라고 불리는 공통의 정치적 조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라는 어원도 루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대 국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중세 초기부터 후기에 걸쳐 존재했던 정치적 주체나 다름없다. 그래서 무슨 공국, 왕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고, 뭐 공작, 뭐 이런 지휘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영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였다. 그런 데가 그 후로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그쪽 지역이 원나라를 빼고 그 네 군데로 쪼개지죠. 무슨 킵차크 한국, 일한국, 무슨 한국, 네 군데 한국이라고. 그 한국이란 게 우리나라 대한할 때 한국하고도 같은 어원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캅차크 한국, 킵차크 또는 캅차크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의 출발은 그 나중에 그 루스 공국들이 킵차크 한국에 수용되어 있다가 거기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머리가 까무잡잡한 그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몽골 제국의 사람들이 혼혈을 통해 가지고 많이 루스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자, 애당초 공통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존재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세기의 루시이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로마노프 왕조 초기의 일부 황제와 큰 차이가 없이 공국에서 왕국으로 전환될 때의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카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던 정교의 땅을 탈환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지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화이트 씨라는 분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일 것이다. 자신이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고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독립국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냉전기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축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3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새로운 세계적 규모의 질서를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질서에 있어서의 주역을 연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구성하는 주요 7개국 G7으로부터 초빙되는 형태로 이것이 가입 G7의 G8로 계층했었고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의 리더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분하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5년) 연속 1위 일본 업체에서 미국산 급증할 것 같은 납득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와타 타라오가 3월 24일 비즈니스 플러스 IT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향후 일본 메이커에 의한 메이드 인 USA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조업 미국 회기도 고용은 부진할 것이다. 왜냐? 사람이 그렇게 제조업이 리시용이 되더라도 근로자 부족은 여전히 있을 거다. 그런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과 효율성의 추구에 의해서 자동화나 AI의 이용이 진행돼서 반드시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로버트 로렌스 하버드대 교수도 미국의 총 일자리 수에서 제조업 비중은 1970년대 30%에서 2023년 6월 8%까지 떨어졌다. 이는 자동화 생산성 향상, 국내 수요의 물건에서 서비스로의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뭐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제조업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이나 일본이나 또 중공도 마찬가지로 그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제조업의 고용 침체를 타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기네들 일본이다. 사실 일본이 대민 투자 5년 연속 1위인데 자꾸들 뭐 하냐. 일본은 그렇게 생색을 안 내면서도 미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은 2023년에 전년비 29% 증가해 7,833억 달러. 정의선 회장이 가서 이번에 뭐 투자하겠다는 것도 이거보다는 적은 숫자일 겁니다. 이들은 새 공장 건설은 물론 기존 투자된 데 등 이미 기업 인수 등의 총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트로라고 일본 무역협회 같은데 인데 일본 기업은 세계 판매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을 중시해 어느 투자 형태에 있어서도 대미 투자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상관없이 우리 기업 등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네요. 일본 기업 생산 거점 미국 시프트 가속화할 듯 시프트라는 미국으로 전환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다. 첫 번째가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두 번째 멕시코, 캐나다 현지 생산 등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제3국 경유의 대매 수출의 제한, 세 번째 안전보장상을 이유로 한 무역 장벽 등에 의해 비교 우위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계속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비교 우위의 원칙은 그 영국 경제학자 리카드가 얘기한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맥힌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기업 감세를 실시하면 품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편이 합리적이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 불법 이미 강제 송환이면 인력 부족이 초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추방하는 게 주로 히스패닉계가 많기 때문에 히스패닉계에 대한 훈련 기반이 미국에서는 별로 없다. 그래서 공장에서 신규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출신의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 강제 송환이 되더라도 인력 채용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미국 내의 노동력 확보는 엄격해지고는 있다. 돈 버는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기업 감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호랑이 새끼는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속단처럼 굳이 이렇게 일본 기업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이 표현했듯이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본다면은 그 미국이 도시국가화가 되고 나머지는 변두리 지방 소멸 국가가 된다. 요렇게 비유를 하는 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차가 아까 그 일본은 7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는데 미의 30조 원 투자, 이게 이제 달러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위대한 회사 미소 만들면 관세 없어.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3월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소 정의선 회장과 함께 발표. 120만 대 생산체제 구축, 전기제철소 건설. 트럼프 미소 생산하니 관세 낼 필요 없어. 현대차 한국에서도 24조 투자 집행을 할 것이다. 210억 원. 아까 그 일본은 7,300억 달러라고 그랬죠.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이 일본은 무지막지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를 전번에 그 이시바 총리가 갔을 때도 5천억 달러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10억 달러도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트럼프 이 영화가 또 직접 워싱턴 하우스에 국회의장도 참석하게 하고 뭐 해서 한국이 이제 제일 먼저 기업인으로서 백악관에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트럼프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정의선 씨가 발빠르게 가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든 현대차는 자동차에 86억 달러, 부품 및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에 63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고 밝혔답니다. 그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표현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정의선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로는 미국과의 파트너십, 미국 산업 리더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화할 것 해가지고 미국을 한껏 지켜 세워주고 30억 달러, 약 4조 4천억 규모의 미국산 LNG도 우리가 구매를 할게요. 현대적인 현대 오일뱅크가 있죠. HD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LNG도 또 추가로 우리가 수입을 해 가겠다. 그러면은 뭐 좋아라 하겠죠. 네. 한동욱 탄핵소추 구전전패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김수현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3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자꾸 마르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SNS에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올렸습니다. 뭐 국민 앞에 이제 사과해야 되냐, 탄핵 남발한 거 국정 마비시키고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한 총리는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빨리 정상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탄핵소추기가 한덕수 대행 복귀, 다른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노컷뉴스 송정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8명의 법관 중에서 5인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각 기각 의견을, 한 사람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두 사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하와 기각이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김복현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는 판단은 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각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왜 그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느냐? 요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냐? 정부가 해야 될 걸. 아니 마음에 안 들면은 거부하는 그 권한도 있는 건데 뭔 얘기인지. 어쨌든 짧게 2차례 변론뿐이 안 하고 한 차례 변론을 거쳐서 87일 만에 별로 심사도 안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뭐 11차 변론까지 뭐 나오고 막 그랬었죠. 한덕수 총리부터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기각될 확률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 그 헌재가 맛을 보려는 것 같아요.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법관의 정신으로 해야 될 텐데. 또 현대차 정의선 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 정말 30조, 현실화시 정의선 체제 단숨에 구축한다. 뭐 여러 말이 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쭉 출자 구조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또 한편 현대차 그룹의 지분 구조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게 작게 보여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뭐 설명할 그런 수준도 안 되지만 어쨌든 순환 출자를 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 투자한 회사들이 정의선 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도 꽤 있고 미국 현대 모타그로 글로벌에서 투자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에도 또 투자한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우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라도 정의선 씨가 총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핵심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런 소개도 있네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그 다음에 254원 적자도 기록했고 2024년에는 3분기까지 316억 원 적자를 낸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연방직원 수천 명 해고로 간첩 활동 우려 커져 데이비드 클래퍼, 에릭 터커포커 두 기자가 AP 연합통신에서 3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국가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을 그렇게 잘라내시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런 뉴스가 벌써 한번 비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채용을 하면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보들이 흘러나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숫자는 결코 나라를 팔지 않는 양심적 애국자들이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몬토야라는 사람은 지적 재산도난
민감한 기술도난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정말 화가 난 국세청 직원이나 사회서비스 직원이 실제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동아일본과 그 논설위원이 중국 예찬론과 같은 한국은 이제 거기 못 쫓아간다는 둥 이따위 그걸 했는데 중국 애들이 산업 스파이짓을 해가서 기술 탈취해가지고 또 짝퉁 만들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중국은 비판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중국이 최고다. 이제 중국의 발밑에 따라가기가 급급하다. 이따위 논설을 쓰는 그런 논설위원이 있는 게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어쨌든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갈 소지도 있겠죠. 그런 거를 두려워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트럼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능률적인 정부 기구를 효율성 있는 이름으로 다 지금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구멍이 많이 생겨서 뻥뻥 뻗어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누구를 위해 충성할 거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국가를 충성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선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죠. 소수의 국가 배신자가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 거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 내지 25년 동안 비국간 기밀 정보를 점점 더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고 안보 정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요즘 링키드인이라는 게 있어서 연방 공무원 직원이 나 지금 실직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면은 금방 걸려 쉽게 찾아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개바드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정보 커뮤니티 내 유출을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녀의 발표는 대간첩 우려가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직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직에 있을 때도 돈의 유혹에 배신을 하지 않는가. 굳이 해고되었다가 유혹에 넘어갈 정도라면 해고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CIA가 잡아내면 되는 거죠. 못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치인 중 대중 간첩 활동을 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을 터이다. 이런 거 봐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해고가 된 게 아니고 해고가 안 되더라도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중국 중공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섞어낼 수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방위성의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6회공 등의 부대를 이론적으로 지휘한다. 3월 24일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6회공을 아우르는 이런 통합작전사령부가 있는데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조정하고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때리는 반격 능력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공격하는 방어가 아니고 공격까지 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출범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240명 태세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토베 통합작전사령관에는 나구모 게니치로 공사가 취임했다. 배경에는 중국의 동양 등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통합하는 것은 이중으로 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돼서 도표를 통해 가지고 통합작전 사령관이 있어서 직접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제1미군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작전 운영을 조정하고 연대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드디어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을 발표. 사실 보잉에게는 구세주다. 그 이유란 보잉 비행기가 무슨 사고가 여러 개 났었죠. 그런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경쟁업체가 두 군데가 더 있죠. 이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라만 이런 데가 많은데 이 상상도는 노스롭 그라만이 그렸던 차세대 6세대 전투기의 모습인데 어쨌든 이거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잉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항공산업 아까 카이 항공우주 제가 별도로 분석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전투기 쪽은 한국 항공우주가 조금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이 개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피터 자이안이 3월 24일 날 뉴스레터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멋진 대화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세요라는 말이 나온다면 저는 그것을 승리로 여길 것입니다. 어떤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정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일련의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숙청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광범위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전통적인 정보 흐름이 단절되었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제도적 지속으로 인해 여러 행정부에서 직책을 유지하는 기술 관료들로 시작해서 운영을 감독하는 차관보로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서들로서 이어졌는데 글쎄요. 많은 기술 관료들이 해고되고 정치적 충성파와 전문성을 초월한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트럼프는 관료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얘기고 이 표현은 그동안의 체제가 나름대로의 안정성이 있는 건데 이게 충성심만 보인다고 그냥 막 갖다 써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관들은 단순히 지휘봉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 경영진 전체에 걸쳐 경험이 부족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경험이 부족한 충성심의 트럼프 고위 경영진 4년 동안 절치부짐해서 이번 트럼프 2.0이 됐는데 그럼 트럼프가 왜 그랬을까? 충성심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한다. 일기 때 뜻대로 안 된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피터 자이안이 이제 쓱 정치적인 색깔이 이제 슬슬 좀 나오는데 좀 민주당 쪽이 강한 것 같은 지정학 박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이민자 급정에 일본 전역으로 퍼지는 차이나타운 정미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국인이 84만 명이라고 그러고 33만 명은 영주권자 자격을 땄다 그래요.
그러면은 55만 명은 지금 장기 체류 그냥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2026년에 1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도쿄나 뭐 이런데 차이나타운 뭐 이런 데가 막 생기고 또 일본으로 여행 간 중국인들이 생활하는데 중국 차이나타운 가면은 대화하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등등. 이런 거로 해서 뭐 저기 좋다 뭐 이런데 우리나라도 한인 타운 같은 데가 있죠. 도쿄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그 옛날 근데 그거는 한일 합방 시대부터 일본으로 이주해 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그 하층 계통으로서 형성된 거니까 역사적 그 출발이 틀리죠. 어, 그러나 그 일본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대만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였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중국 공산당하고 안 맞는 사람들 또는 공산당원이면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유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일본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너무 많아져도 문제다. 뭐 이런 거로 봅니다. 일례로 홋카이도 중부 시무카토에는 총 인구 1600명 중 5%가 중국인이다. 이들 중 다수는 스키 리조트를 즐기기에 이주한 중국인이 있다. 돈 있는 중산층 이상들이 지금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인들은 중산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약간 하층 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비유가 되고 되는 것 같네요. 돈 있는 사람은 일본 가지 한국 안 온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 한국 제주도나 한국에 와서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는 일조를 했죠. 관련해서 일본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에 있는 시나조노 아파트 단지가 거의 중국인들이 꽤 많이 몰려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려인 분쟁 누구 손 들어주나 외국계 기관 표심도 변수. 결정적으로 그 3월 28일 날 주총이 있을 예정인데 국민연금이 손을 어디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3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집중 투표에 의한 이사 17명 선임 표대결 예상. MBK 국민연금기금 운영 방향 안 만든다는 지적. 북미 최대 연기금 고려하연 경영진 안건 찬성. AISS 글래스 루이스 절충적 양적 안건 일부 찬성. 여기 핵심적으로 그 소개한 내용이 되겠네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키는 등 국민연금 운영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그 MBK 영풍이 제안한 이사수가 17인이나 되는데 기존에 고려연이 주축이 된 이사회까지 합치면은 27명이나 되는 이런 경우까지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례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북미 최대 연기금도 고려인 경영진 안에 약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뭐 고려인이 미국에 뭐 로비까지 했다는 그런 것까지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참고적으로 제가 좀 템플릿으로 항상 그냥 고정 내용을 집어넣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요게 마지막이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